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집 그 두 번째.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 개발의 요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전기술 연구에서 반도체, 전기자동차,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이끌어 나가는 곳인데요. 핵연료를 원자로에 장전시켜서 핵분열을 시키고 중성자만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원자력 기술 강국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과학을 이끈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지금 만나봅니다. 원자력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이곳에서 연구원의 자랑이자 대표 시설인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볼 수 있는데요. 일반 발전용 원자로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의 출력을 내지만 다양한 연구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입니다. 하나로를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해 모든 원자로 시설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사고 상황에 대비하는 과학자 신준원 박사. 원자로 출입 시 그가 반드시 챙기는 것이 있답니다. 이거는 TLD라고 하는 선량계고요. 이 선량계는 지금 원자로실에 들어갔을 때 직접 그 피폭된 선량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선량계입니다. 원자로실 안에 들어갔을 때 방사선이 나올 때 그 방사성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원자로실의 안에 있는 동안 모든 선량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됩니다.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장치를 몸에 부착하면 하나로에 들어갈 준비는 끝. 그런데 보이는 건 하나로가 아닌 또 다른 문인데요. 원자로실 내부는 부압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버퍼존을 둬서 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왔고요. 이제 두 번째 문을 열 겁니다. 바깥쪽 문이 닫히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야 열리는 안쪽 문. 한국원자력연구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로는 들어가는 방법도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드디어 꽁꽁 감춰져 있던 하나로의 위용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설계하고 건설한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지금 계시는 곳이 하나로가 설치된 원자로실이라고 불리는 내부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큰 원자로 수조가 있고요. 그 안에 원자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조는 13m고요. 물이 12m, 그리고 원자로는 5m입니다. 그래서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모든 방사선은 이 물에 의해서 다 차폐가 되고 옆으로는 1.5m 두께에 달하는 콘크리트가 다 방사선을 차폐를 해서 발전소와는 달리 연구용 원자로는 상온 대기압에서 운영이 되고 하나로가 가동될 때도 핵분열하는 원자로를 위에서 안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예, 그게 가능합니다. 개방형 수조 하나로는 상온에서 가동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운전 중에도 연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높이 약 13m, 318톤 정도의 냉각수로 채워진 원자로 수조. 그 속에 잠겨있는 주요 장치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육각형으로 보이는 이 구조물이 바로 원자로 본체입니다. 핵연료가 장전이 돼 있고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중성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중성자를 활용을 해서 동위원소도 만들고 그리고 중성자를 이용한 실험 장치들을 가동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 그 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원자핵의 주변으로 전자가 분포돼 있습니다. 원자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핵이 분열하는 힘을 우리는 원자력이라고 부릅니다.
핵분열 반응이란 우라늄 235나 플루토늄 239와 같은 물질들이 중성자와 충돌했을 경우에 그 원소의 또 다른 중성자가 밖으로 분출이 되고 그 중성자들이 다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충돌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과정을 핵분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핵분열하는 원자로에서는 크게 많은 열과 그리고 중성자가 발생이 됩니다. 발전소에서는 그때 발생되는 열만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단일 목적이고요. 연구용 원자로는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지 않고 중성자만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 등에 널리 쓰이며 만물 실험 장비로 통하는 한화로. 그 하부에는 중성자를 이용한 6개의 연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은 바로 중성자 영상장치. 엑스선보다 훨씬 뛰어난 투과력을 지녀 만능 투시 물질로 불리는 중성자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본 장치는 중성자 영상 장치로서 물질마다 다른 중성자 투과 특징을 활용하는 장치입니다. 중성자는 엑스선과는 달리 금속은 잘 투과하고 물과 같은 가벼운 원선을 잘 투과하지 못합니다. 금속을 잘 투과하는 중성자의 성질을 이용해서 금속함 내부를 들여다보는 실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을 시료 거치대 위에 놓고 밖에 나가서 퀵 셔터를 열고 메인 셔터를 열면은 중성자가 원자로 내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게 된 중성자가 이 시료와 반응하게 되어 물질마다 다른 투과 특성으로 인해서 중성의 개수가 감소하고 그 감소되는 양을 이 검출기에서 검출하게 되면은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CCD 카메라에서 내부를 비파괴적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중성자 영상장치는 원자로로부터 나온 중성자 빔을 시료에 투과시켜 검출기를 통해 물질의 내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장치인데요. 장시간 시료를 노출시키며 영상을 찍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차폐시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 준비된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하실까요? 빔 켜주시겠습니까? 예. 시설이 차폐된 것을 확인하면 중성자 빔을 쏘아 비파괴 검사를 실행합니다. 10장씩 찍겠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을 시료 거치대에 올려놓고 중성자로 찍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총으로 보이는 것이 금속으로 만든 사리함인데 엑스선은 보이지 않지만 중성자로는 그 내부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땅콩, 씨앗, 한지와 같은 것들이 중성자로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속함 내부가 평면적으로 보이는 X선 영상과는 달리 내부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형태까지 자세히 찍을 수 있는 중성자 영상장치. 과연 영상에 나온 대로 금속함 안에 촬영된 내용물이 들어있을까요? 오, 진짜 저 영상으로 본 것과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그것이 바로 중성자의 특징입니다. 자불상, 동자승, 한지, 쌀, 그리고 땅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복장유물과 같은 문화재에서는 엑스선을 할 수 없는 이런 금속 내부에 들어있는 다른 문화재를 관찰하는 데는 엑스선보다는 중성자가 훨씬 유용합니다. 직접 뜯어보지 않아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성자 영상장치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된다는데요. 연료전지 내부에서는 전류 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소 연료전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물이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파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치는 중성자 영상 장치로만 가능합니다. 박사님 빔 닫겠습니다. 네, 닫아주십시오. 무궁무진한 미래가 기대되는 중성자 연구.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국내 유일 연구용 원자로 한화로. 그 시작점이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에 연구용 원자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9년도입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트리가마크2라는 연구용 원자로를 서울 공릉에 건설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1985년에 처음 연구용 원자로가 들어온 지 30년 만에 우리나라의 자체 기술로서 연구용 원자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한화로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한화로 연구용 원자로의 수준을 말씀을 드릴 때
단위 면적 시간당 만들 수 있는 중성자의 개수를 말하는데 그 중성자 속으로 성능을 비교하자면 세계 연구용 원자로에서 한 10위권 정도에 든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열 중성자를 조금 더 냉각시켰을 때 만들 수 있는 냉중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냉중성자 원이라는 거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로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추가 설치된 냉중성자원 실험시설. 하나로에서 생산된 중성자를 이용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연구자들도 이용 가능한 독보적인 수준의 연구시설인데요. 냉중성자 연구시설은 연구용 원자로의 그 한 빈 포트에 그 액체 수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액체 수통이 설치돼서 그곳을 지나는 중성자들은 이제 차가워져서 냉중성자가 됩니다. 그 공급된 중성자를 활용해서 물질에 입사해서 산란되는 중성자를 검출해서 물질의 내부 구조를 보는 겁니다. 차가운 온도로 냉각시켜 에너지를 낮춘 냉중성자는 세포 관찰이나 물질 구조 분석에 유용한데요. 난치병 치료 물질, 디스플레이 소재 등 차세대 산업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로의 냉중성자를 활용하는 중성자 산란 장치들로 구성된 이곳은 나노미터 수준의 물질 구조를 측정하는 장치뿐만 아니라 생체 계면 분석, 방막의 내부 구조를 측정하는 장치 등 총 7개의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나노 및 바이오 연구와 함께 생체 시료의 구조 분석, 새로운 소재의 물성 연구 등 시설을 활용한 연구 분야도 가지각색입니다. 오늘은 미세 방막의 표면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중성자 반사율 측정 장치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DPMMA 시료. 측정 시료에 손상을 주지 않아 반복적인 시료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도체같이 얇은 구조 분석에 특히 유용한 중성자 반사율 측정 장치. 여기에서는 중성자를 이용해서 이런 실리콘 기판 위에 올라간 방막 혹은 다양한 신소재들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방막을 분석함을 통해서 그것의 두께, 그다음에 거칠기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산업에 사용될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현미경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전자현미경은요, 여기 이렇게 기판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전자현미경을 보는 곳은 이 기판의 아주 작은 영역,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고 있지만 저희 중성자로는 이게 큰 기판을 넓은 영역을 분석할 수 있어서 나중에 산업체에서 생산할 때는 되게 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할 때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투과력이 높고 넓은 영역을 분석할 수 있어 분자 방막, 금속 방막, 초전도체 방막 등 다양한 방막 연구 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중성자. 옆에만 잡고 가운데 비밀을 잡아줍니다. 방막 시료의 표면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나노미터의 수준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빛이 들어오면요. 이 장치는요, 중성자 반사율 측정 장치로서요. 중성자가 지금 이쪽에서 나오게 되고요. 중성자가 뒤에서요? 네, 여기서 문에서 열려서 나오면 슬릿을 거쳐서 시료까지 가게 됩니다. 중성자 시료에서 반사가 되면 반사된 중성자들이 이렇게 따라서 여기 검출기라는 카메라 같은 것이 검출을 하고 그 강도를 분석함으로써 저희가 이거의 거칠기, 그다음에 두께, 그다음에 계면 간의 어떤 확산 현상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자를 냉각시켜 에너지는 낮아졌지만 혹시 모를 방사선 누출 우려가 있어 시설을 차폐한 후 측정을 시작합니다. 모니터를 움직여야 되는데요, 저희가. 모니터를 통해 시료와 중성자 빔이 만나는 곳을 찾아 위치를 옮겨준 후 이제 셔터를 열고 시료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셔터는 이렇게 빔 형태의 냉중성자를 내보냅니다. 중성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시료를 만나게 될 텐데 그 결과들이 지금 여기 화면에 이렇게 중성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이제 검출기에 여기 보면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중성자들이 날라와서 지금 검출기에 부딪히고 있구나. 지금 초당 4,000개의 중성자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중성자로 그 실리콘 기판 위에 올라간 방막의 우선 두께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이 생기는데요. 이런 진동이 생기는 이유는 한 50나노 정도 두께의 방막이 평평하게 잘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료에 따라서 이 진동이 커 보이기도 하고요. 작아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진동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방막이 잘 성장이 돼 있는지 그리고 방막들이 섞여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첫 연구용 원자로가 도입된 이후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종 노하우를 쌓고 기술을 축적해온 한국원자력연구원. 덕분에 자력으로 연구용 원자로를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전 세계 5개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저희 하나로를 설계하고 건조하고 운영했던 기술력으로 저희가 2010년도에는 이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요르단에 JRTR이라는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데 그 연구용 원자로 건설 사업을 수주를 해서 2017년도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르단 수출을 기점으로 원자력 기술의 대국이 된 대한민국. 마침내 과학기술 독립을 실현하게 됐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원자력 기술.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원전을 운영하면 필수적으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입니다.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배출하는 사용 후 핵연료. 연소시킨 핵연료는 최소 5년 동안 물에 담가 열을 식히고 방사능을 감소시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중간 저장 시설을 거쳐 영구 처분 시설로 옮겨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엔 이런 시설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 발전소 내에 임시로 보관 중입니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하 한 500m 정도의 굴을 파서 사용 핵연료를 이제 직접 묻는 그런 처분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그 외에 프랑스라든지 러시아, 중국 등등 일본 등은 이제 재처리를 해서 고독성, 방사성 핵종을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사용 핵연료를 전부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을 하고 있고요. 2030년 초가 되면은 포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해서 이제 처분장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어진 시험시설 프라이드. 이창화 박사는 이곳에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대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김 박사 실험은 잘 준비했습니다. 핵물질을 재활용하는 파이로 기술의 모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사용 핵연료로부터 파이로 공정을 이용해서 우라늄을 회수할 수 있는 전해정련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핵분열을 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라늄 등 다양한 핵종이 남아있는 사용 후 핵연료. 이 모든 물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파이로 프로세싱입니다. 파이로 기술은 사용 후 핵연료의 피복을 벗기고 핵연료를 회수한 후 500도 이상 되는 고온의 환경에서 유용한 핵물질을 회수하는 기술인데요. 오늘은 사용 후 핵연료로부터 우라늄을 회수하는 공정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실험에 앞서 먼저 열 전달과 저장 특성이 좋아 원자로의 냉각제나 열 저장 재료로 사용되는 화합 물질인 염을 준비하는데요. 용융염은 이제 물에 비해서 이제 포텐셜 윈도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환원 전위를 갖는 그 우라늄을 회수할 때 적합한 매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분해를 통해 물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전류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용융염에 넣어 일정 농도 이상 유지시켜야 합니다. 산소와 수분의 농도가 적절히 조절되는 장치에 물질을 넣고 500도의 온도에서 용융염을 만든 후
전기 분해를 이용해 모의 사용 후 핵연료 물질에서 우라늄 금속만을 선택적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모의 사용 후 핵연료를 이제 전극에 매달아서 함께 양극과 음극으로 해서 같이 넣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인가하게 되면 모의 사용 후 핵연료 내에 있는 이제 우라늄이 용융이 돼서 이제 음극에 전착물로 이렇게 우라늄만 순수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해 정령 공정이게 됩니다. 사용 후 핵연료로부터 회수한 우라늄을 재활용하는 것이 파이로 기술의 마지막 목표. 여기 보시는 게 모의 사용 후 핵연료로부터 회수한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이제 일반 금속과 다르게 이렇게 침상형으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랏빛 사이로 보이는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우라늄 금속입니다. 반짝거리는 꼭 작은 게 보이는데요.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1년부터 10년간 미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 공정의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효율성과 경제성, 안전성 등 파이로 기술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이나 어떤 특정 단체들에서는 파이로 기술이 뭐 기술성이 없다 또는 뭐 이제 거짓이다. 심지어 이제 예산 낭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사로 나오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굉장히 좀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들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그 사용 후 핵연료를 이제 처리하는데 파이로 공정 기술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구축한 세계 최대 규모의 파이로 일관 공정 모의 시험 시설 프라이드. 핵물질 분리를 넘어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시키기까지 사용 후 핵연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의 종합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학술의 진보 그리고 에너지 확보 등을 통해 원자력의 이용을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가동되는 원전의 안전을 더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제반 기술들 개발을 통해서 원자력 기술을 개발시키는 그런 임무가 있고요. 또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방사선 동위원소를 생산을 해서 방사선 의약품이나 산업용 동위원소를 활용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저희 원자력연구원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에너지원을 연구해 K과학기술을 이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험하며 세계 최고의 원자력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원자력처럼 꺼지지 않는 그들의 연구 열정으로 더 밝아질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도전과 혁신이 있었기에 시대를 변형시킨 과학기술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 기술 개발에 힘쓰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연구기관, 대한민국 제1의 기술 자원으로 더 나은 미래를 이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K-사이언티스트 제작진 일동. 이런 멋진 감사패를 주신 제작진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로를 잘 가동시키고 또 원자력연구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하나로 운영부원 일동들 모두 같이 합심해서 더욱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종합적인 원자력 기술 개발로 학술의 진보, 에너지의 확보를 통해
원자력 기술의 이용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원자력 기술 개발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